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고요. 지금은 헤르메스타 카창훈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시간의 특징주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시간의 특징주의 5기업입니다. 시간 외에서도 SM 인수 관련 건들이 장식을 했습니다. SM, CNC, 디어유 그리고 키이스트까지 이번에 카카오가 SM 엔터 인수 전에 CJ를 우군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각각 CJ, CNC, SM, CNC는 9%, 디어유는 3%대, 그리고 키이스트 2.9% 올랐습니다. 다만 CJ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인수설이 있었지만 현재 SM엔터 인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니뮤직 보도록 하죠.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당기순이익조차도 흑자 전환하면서 지니뮤직 시간에서 움직였는데요. 5.28% 상승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 고령화에 대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임플란트의 산업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레이 시간외에서 3.38% 상승했습니다. 시간의 기업에서 저희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레이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엔터주는 워낙 많이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아서 레이를 좀 선정을 했고요.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거래일에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 단위 378%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 규모를 보시면 12,700%가 넘게 좀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 자체 절대적인 실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조금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 있고, 비율적인 부분으로 보셔도 엄청나게 좀 좋아졌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산업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노령화 사회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임플란트 산업도 과거에는 좀 내수 시장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해외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덴티스트리 수요가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주요 매출 성장 확대가 이번 실적 공시에서도 좀 같이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덴티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오스테 임플란트와 덴티움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크고 중국에서의 좀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났고, 또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좀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었는데, 뭐 덴티스나 레이 같은 종목군들은 사실 그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좀 상승력이 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적인 기조가 좋은 흐름들을 같이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고부가 산업 그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사업 구조가 좀 재편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뭐 키트 상품이라든지 이제 패키지 상품으로의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결국엔 실적에 대한 점진적인 상향 조정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임플란트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 쪽에 비중이 좀 많이 높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VBP라고 하죠. 중앙 집권식 매집을 해서 이제 싸게 좀 공유를 하는 건데, 일단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이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격적인 부분이 뭐 이제 스트라우만 같은 전 세계 1위 기업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또 민간 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적은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 임플란트에 대한 규모 자체가 전체 인구 대비 아직도 1%에서 2% 수준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확장 여력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의 캐파 자체가 확대가 되는 것에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황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수출국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의 좀 실적 기여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비해서 좀 주가는 최근에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라왔었던 이 단기 박스권 하단 부분이
22,700원부터 23,5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27,300원입니다. 이전 매물대 하단 라인 부분인데 충분히 좀 실적이나 이러한 기조를 본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3만 원대까지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1,000원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이번에 조금 눌림 이후에 대세적인 시세가 분출되기 전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의 상승력이 나왔던 초반 부분이어서 이번에도 이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와, 중국 임플란트 시장이 1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이 놀랍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확장성이 기대되면서 목표가 27,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부터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리온 대단합니다. 한 달 넘게 외국인이 사들이는데요. 오리온에 대해서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가 크게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높이 평가하면서 경쟁력이 더욱더 입증되고 있습니다. 오리온 32일째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죠. JYP 엔터 SM 인수전을 펼치면서 시가총액 10위권을 빼앗겼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나오는 신인들의 기대감과 앞으로 다가오는 해외 공연의 매출이 기대되면서 JYP 엔터는 20일째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제주항공이 올해 영업이익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자 외국인 13일 연속적으로 러브콜 보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선두 기업으로 일본과 중국 노선 수요 회복에 큰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올해는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보이시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연속적으로 5일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 두산 테스나가 장중에 5% 올랐는데요. 외국인이 3일 연속적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산 테스나의 고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저희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5종목 만나봤는데요. 어떤 기업 보실 건가요? 네, 두산 테스나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3거래 연속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투신이나 사모펀드에 대한 수급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테스나 역시도 매출액 30%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8일에 좀 발표가 됐는데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지속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매출액단의 큰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이뤄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테스트하는 업체로 좀 유명하고요. 특히나 웨이퍼 테스트에서는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부가 산업에 대한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점유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충분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이슈는 한번 배당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주요 고객사이다 보니까 최근에 업황에 따른 좀 기대감도 유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3년에는 테스트 품목이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AI라든지 로봇 이런 이제 신규 쪽에 대한 사업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품목 다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계속적인 좀 실적의 기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설에 대한 움직임도 있죠. 지난 작년 5월부터 이제 1,240억 원 투자해서 테스트 장비에 대한 추가 설비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4년 말 준공 목표로 신규 공장도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계속 조단위 투자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인 이런 생산량 증가가 결국에는 이런 수요와 맞물려서 좀 크게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가격적으로 이전에 한번 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한 3, 4개월 정도 박스권 만들면서 다시 한번 위치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과 이평선이 역별에서 적별로 바뀌고
지키고 있는 초입 부분이고 이전에 전고점이 돌파하는 라인이어서 해당 라인만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전에 있는 매물대까지는 좀 상방이 열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또 로봇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는 21선 부근이 32,800원 라인부터 34,5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원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해당 가격 라인까지 좀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2차 목표가로 4만 6천 원대까지 상방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2만 9,500원입니다. 사실 이번에 상승이 나오고 좀 바닥권을 그릴 때 일부 거래를 제외해서는 해당 가격 라인이 좀 지지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좀 의미 있는 가격으로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두산 테스나 4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4만 6천 원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 이번에는 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네요. 한미 반도체 그리고 동진 세미컴 그리고 ISC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우선 AI 연산에 필수적인 HBM을 붙여주는 결합 장비를 제조하기 때문에 기관이 이번에 챗 GPT 열풍과 함께 15일 연속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컴은 일주일째 연속적으로 매수 중이고요. ISC는 6일째 담았습니다. 전장 부분이 부각되면서 LG전자가 5% 넘게 어제장에서 올랐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주가가 재평가받기 시작하면서 LG전자 9일째 매수세에 들어옵니다. 여기에다가 증권가에서도 잇따라서 핑크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가전과 TV는 글로벌 매크로 약세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둔화했다가 하반기부터는 2024년까지 주택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더욱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어제장에서 메타버스 테마가 움직이면서 게임주들에게도 훈풍이 옮겨졌죠. 네오위즈 4거래일째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오위즈가 지난해 게임 고양이 스프 흥행 등으로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이익이 줄었지만 증권가에서는 올해부터가 이 신작 출시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5기업 기관의 탑픽주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토레지스트로 유명한 회사이고요. 최근에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작년에 누적 이런 수주량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EUV 공정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게 되면서 국산화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결국엔 수요에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실적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당연히 대형 이 고객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점진적인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라든지 CNT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좀 안정적인 수익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전반적인 사업 구조에서의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3분기보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보시면 기간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지난 1월 20일 이후부터는 한 2거래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외국인도 다시 한번 좀 매수의 기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바닥권에서 전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사모펀드의 좀 매수세가 상승 기조가 나오면서 좀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기관의 좀 이 수급의 바탕으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바닥권에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나올 때 항상 초입 부분에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특히나 사모펀드가 같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최근 한 6개월 사이에서의 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었던 기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매수 같은 경우는 35,000원 라인부터 36,5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한번 상승 이후에 조정 나왔고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수급 동반해서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종목도 테스나처럼 목표가는 4만 원을 일단 1차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해당 가격대가 이전에 상승력이 나왔을 때 조금 한번 걸리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단기적인 매물 소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대 라인이어서 1차 목표가는 4만
4만 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2,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을 좀 매수하실 때는 기간의 수급을 반드시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사모펀드라든지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올 때 대량으로 들어왔었던 이런 수급의 이탈을 체크해 보시면서 추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동진쌤이 계속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기관의 수급을 꾸준하게 확인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사모펀드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5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열풍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신사업 창출 기회가 돼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AI 서버용 D램 출시에 적극적인데요. 데이터 저장뿐만 아니라 연산까지 가능한 HBM, PIM D램을 개발하면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더욱더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GPU 기업인 엔비디아 또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최근 최신 제품인 HBM3를 공급해달라고 계속 요청 중인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의 질주에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50% 가까이 급등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따돌리고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 사모펀드가 현재 매수 중이고요. 그 아래는 SK이노베이션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 사모펀드 내에서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SK이노베이션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해당 종목은 뭐 증권가에서 목표가가 대거 하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하단에서도 나왔다시피 SK온에 대한 적자 지속 그리고 흑자 전환에 대한 이런 시기가 늦춰지는 부분에서 좀 부담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사모펀드에서 엄청나게 좀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매수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규모 자체가 적지 않아서 바닥권에서의 한번 사모펀드의 수급을 딛고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일단 해당 종목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증권사에서는 대거 좀 목표가를 하향을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10에서 한 20% 이상씩은 하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DB라든지 하이투자, 유진투자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목표가 줄 하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내년으로 좀 연기가 됐죠. 사실 작년에서는 올해 안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예상이 나왔는데 가이던스 자체가 조금 적자에 대한 폭이 후반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반영 자체가 뒤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부분으로 좀 미뤄진 계기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증설에 대한 부분들과 또 이제 메탈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뭐 구리라든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또 이제 철강에 대한 이런 가격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 기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에는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이런 메탈 가격에 대한 흐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유가가 좀 변동이 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러시아 쪽에서의 감산 움직임이 나온 상황이고 사실 오펙 플러스에서는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수록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굳이 이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또 비축유를 방출하는 이런 부분들로 유가의 흐름들이 좀 조정이 되고 있어서 물론 비축유를 계속적으로 풀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기조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중국의 수요가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바닥권에서 대량 이런 수급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단기적인 상승 기조를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평선에 좀 우하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만 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의 이런 기간의 수급들 그리고 사모펀드의 대량 매수를 좀 지켜보시면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부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는 짧게 이전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인 19만 원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4만 8천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저점까지 열어놔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투자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비중 조절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바이든이 미국에서 비축유, 유가 비축유를 이제 풀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축유를 풀었다라는 것 자체는 공급량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부분이고요. 이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단에서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 사실 감산에 대한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중국에서의 이런 리오프닝 수요 그리고 3월 양회에서의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겠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SK이노베이션까지 저희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었고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